자, 이번 영상은 친구 사이에 그 중재 역할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위한 영상입니다. 일단 뭐 저의 어떤 경험 플러스 이제 각종 책, 대인 관계를 다루는 그런 책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종합해 가지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눈높이에 맞게끔 제가 한번 좀 요약해 봤거든요. 예, 그 내용들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꽤 쓸모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이. 자, 한번 해보죠. 일단 친구 A 그리고 친구 B가 있고 그리고 친구 C가 있습니다. A하고 C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A하고 B는 나름 친분이 있어요. 그리고 B하고 C도 나름 친분이 있습니다. 참 애매한 상황이죠. B는 딱 중간에 껴있는 친구죠. 이 친구는 보통 중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중재 역할을 잘하게 되면은 A하고 C 사이가 오히려 좀 이게 갈등이 줄어들고 친구 B 덕분에 이제 화해를 하게 되는데 친구 B가 중재를 잘못하게 되면 완전 A, B, C 모두 작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재를 잘 한 케이스, 잘못한 케이스. 첫 번째는 잘한 케이스죠. 지혜로운 제3자. 다음 배려 없는 제3자. 그러니까 B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중재하고 어떻게 해야 이제 친구 사이 이간질하는지 그런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례 하나 들게요. 예로 친구 A가 친구 B에게 친구 C에 관한 뒷담화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A하고 B는 그나마 좀 사이가 친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C는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B는요, C한테 반드시 무슨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런데 지혜로운 친구들이 과연 C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유형 같은 경우는요. B가 C한테 말할 때요. 최소한 A에 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뒷담화하는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A였죠. 맞죠? 그러면 B는 A가 C 너한테 뒷담화 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괜히 이간질 시키는 느낌이거든요. 오히려 A에 관한 얘기를 절대 하지 않고 B가 평소에 C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던 감정들 있죠. 그러니까 B가 중립은 맞지만은 그래도 C에 대한 어떤 그 좋은 점, 나쁜 점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B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C한테 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말하는 게 기분 나쁜지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어떤 기분과 감정을 직접 표현합니다. 남의 이름 팔지 않고 자기 이름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해요. 진실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네가 좋은 사람 맞지만은 네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솔직히 네 말에 대한 신뢰는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하고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제3자들은 어떤 언어를 갖고 있냐? 일단 진실합니다. 아까 밑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상대의 기분을 일단 잘 봐요. 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조금 지혜롭게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에게 사실을 전하되 상대의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최대한 지혜롭게 상대 기분을 고려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C하고 A 사이의 그 관계를 갈등을 키우기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갈등은 좀 줄이고자 하는 그 책임감으로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 파악을 너무 잘합니다. 눈치가 빠르죠. 자, 요런 친구들은요 거의 다 인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적어도 이 친구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 친구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이 친구가 정말 현명하거든요. 자, 그러면 1번은 좋은 케이스고 이제 2번 중재 역할을 잘못한 케이스. 그러니까 배려 없는 제3자. 얘가 중재 역할을 잘못한 케이스거든요. 2번은 이제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B가 C한테 이런 말 합니다.
어떤 말 하냐? 야, C야. A가 너 싫대? 틀린 말 아니죠. A가 C에 관한 뒷담화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A 이름을 팔아가지고 너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화법이 좀 비겁한 화법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굳이 해도 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언어 자체가 이간질 성향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을 맞는데 상대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언어죠. 그죠? 그러니까 무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언어들이. 뭐뭐 한다는데? 너 싫다는데?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C가 A한테 당장 달려가서 너 왜 얘 뒷담화해? 예, 막 이제 쏘고 이때 화가 난 A가 C한테 뭐라 변명을 하지만 사실 A가 지금 제일 열받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B입니다. B가 고자질했잖아, 그지? 고자질했기 때문에 A가 B한테 가가지고 너 C한테 내가 한 얘기 고자질했나? 라고 이제 따지죠. 따지면 이때 B의 반응을 잠깐 보겠습니다. B가 A한테 하는 말.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뭐 잘못됐어?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B가 지금 중재 역할을 잘 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사실은 맞지만 굳이 해야 될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괜히 그 사실을 전달해가지고 이 양쪽 사람들 입장 다 불편하게 만들고 본인은 쏙 빠지고 이게 사실은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배려 없는 중재자는요, 이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요. 진실은 맞지만 그 진실이 순수한 진실은 아닙니다. 뭔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모라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짓도 있어요. 그리고 이간질 목적이 있죠. 이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성향을 대부분 보면은 열등감이 꽤 높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정보들을 딴 사람한테 이렇게 유포하는 게 자기 존재가 빛나 보이는 행위잖아.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행위 잘 안 하거든요. 오히려 열등감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돋보이게 하려고 남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 기분 절대 고려 안 합니다. 아까 여기 대화 보셨잖아요. A가 너 싫대. 그 다음에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뭐 잘못됐어? 네, 대박이죠, 그죠? 네, 이런 언어가 굉장히 불편한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쓰면 안 되는 언어고. 그래서 상대 기분 고려 안 하고. 그 다음에 친구 A를 바보 만들었죠. A가 B한테 이제 비밀을 얘기한 건데 이 B는 어떻게 했습니까? C한테 그대로 그 얘기를 알려줬죠, 그죠? A 입장에서는 그냥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친구라 가지고 비밀로 얘기한 건데 그게 이제 결국은 내가 뒷담화한 사람한테 얘기 들어간 거니까 그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책임감이 없죠. 소문을 전달해 놓고선 본인이 책임지지 않죠. A가 말했어. 나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최악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쪽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길 원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자, 인생을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공부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인성 중요하죠. 뭐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중재입니다. 중재.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인생의 90%가 중재 역할을 하다가 그냥 죽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대부분이 중재 역할이거든요. 한번 열어둘까요? 반장.
반장은 누구와 누구의 중재를 합니까? 학생과 교사 사이를 중재 역할을 하죠. 담임 선생님. 그러면 교사는 어떤 중재 역할을 합니까? 반 학생과 여기 교장, 교감 선생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엄마는 어떤 중재 역할을 하냐? 아빠와 자녀 간의 중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맡게 될 모든 역할들은 중재 역할이거든요. 그 다음에 친구 B는 친구 C와 친구 A 사이에 또 중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중재거든요. 맞죠? 중재 역할만 잘하면 인간관계 굉장히 여러분 마음 편하고요. 그 다음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중재 역할 잘못해버리면요. 모든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적이거든요. 그러면 사람 만나기 겁나고요. 근데 사람 만나더라도 또 뒷담화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개입함으로써 일이 더 커져버리고 그러면서 사건이 작은 사건도 크게 돼버리고 서로 오해가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 때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부분이 중재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중재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이 생기든 간에 그 위치에서 A와 C 사이의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성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